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공연구원의 정천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동안에 참 우리 백석공연구원에서 세미나가 늘 있기 때문에 세미나하는 기간은 이제 그거를 여기 방송에 올려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세미나하고 뜸을 이용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제 5번째가 되나요? 그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그 삼지사회론에 대한 해설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문제를 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논설문은 대우의 생적 준축과 인류의 생적 준축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글도 쓰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지어서 삼지사회 조직론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우의 생적 준축과 인류의 생적 준축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제목을 삼지사회 조직론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해설이죠. 백 선생님이 계시면 직접 말씀하시겠는데 이제 그래서 누가 또 얘기를 해주니까 옛날 또 그런 문장이나 그런 거에서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현대 경제학 이론이나 철학 이론 그런 거를 이제 합쳐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삼지사회 주의론이라는 것이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주의 원리를 그동안에 쭉 이제 과학의 원리를 쭉 해가지고 그걸 쭉 해보니까 그 2500년 600년 전에 사과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현대교학의 원리하고 너무 통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주의 원리하고 또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온 그 과정을 갖다 보니까 이것은 인류는 3가지 궤도의 그 생활을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인류가 생활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3가지로 나누면은 정신생활 또 법률생활, 경제생활의 3가지로 이렇게 생활로 궤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3가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궤도를 맞춰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대로 놓으면은 인류가 평안하게 잘 발전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다른 2개를 다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은 인류가 불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의 사회도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도 다른 생활이 위축되기 때문에 특히 정신생활이 위축돼서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경제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발전했잖아요. 뭐 시황찬란하고 뭐 미륵경에서 성불경에서 말하는 미륵이 오시는 시대 그때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물질적 그거는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나 이제 정신적인 것은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정신생활과 법률생활과 또 경제생활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박 선생님의 그런 큰 줄기였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경제생활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경제생활의 궤도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생활이지만은 우선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경제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생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생활하고 그 다음에 정신생활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경제생활은 뭐냐? 경제생활은 우리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은 경제생활은 혈액순환,
피가 돌아가는 것 같다 이거죠. 혈액순환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피가 막 제대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사회 곳곳에 이렇게 피가 순환해서 사람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회나 개인이나 사회나도 전부 그 경제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먹고 살고 제 생명을 유지하려면 경제생활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경제생활은 그렇게 이제 인체의 혈액과 같으니까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순환이 잘 되게 해야 피가 잘 돌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다가 이렇게 동맥경화가 되든가 피가 뭉쳐가지고 뭐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못 쓰게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한테. 우리 인체에도 우리 현대의학에서 혈액순환 말이죠. 굉장히 약도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아주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은 이제 잘 되려면 분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여기 많이 있어도 가슴에 피가 그냥 용솟음 쳐도 이것이 순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순환이 안 되면 그냥 어디가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소련이 그 망할 때쯤 돼가지고 모스크바 소련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옛날 소련, 요새는 러시아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경제가 소련 경제가 아주 나빴을 때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련 경제 문제가 되느냐? 이 순환이 안 돼.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쌀도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공화국에서는 쌀이 많이 나요. 세계 곡창지대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왜냐면 거기서 딴 데로 순환이 안 되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풍부한 음식도 풍부하고 생산은 많은데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당신의 당이 통제해 가지고 얼마만큼 생산하라 또 얼마만큼 하라 그렇게 이제 당에 다 지시하니까 지시하는 거를 따를 수가 없죠. 왜냐면 현재 수요하고 지시하고는 달라지니까 어떻게 중앙에서도 다 계산해요. 못한지요. 그러니까는 엉터리 계산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분배가 안 돼서 소련 경제가 이제 말하면 붕괴가 된 거죠. 거의 다 망할 즈음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멸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분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분배를 잘하는 그 핵심은 말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유통이 잘 되는 핵심은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적당히 취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엿뒀다가 남한테 좀 줄 줄 알고 말이죠. 자기한테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물건이 오면은 그것을 내가 괜히 필요도 없는 데 갖다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자꾸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서나 전체 나라나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분배가 잘 돼야 된다. 그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자면은 탐심, 욕심내는 걸 좀 줄이고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야. 줄이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한테 자꾸 돌려야 돼요. 남한테는. 그러면 자기한테도 돌아와요. 이치가.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이거 나한테 잡아놓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쌓아놔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리가 내가 딴 데로 분배를 하면 당연히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인이나 단체나 자기한테 뭘 쌓아놓지 말고 자꾸 남한테 돌려야 그래야 이제 혈액순환이 되듯이 경제가 제대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백선 선생님께서 그래서 물질로 사는 그 마음 거기만 의존하는 그 마음을 좀 돌려서 그 마음에서 행복을 찾는 말이죠. 그런 걸 하면은 그렇게 사회가 훨씬 나중에 이제 정신생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가 좀 더 행복하고 또 가치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전체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하자면은 원래 이제 현대과학에서 밝힌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필요라는 거하고 욕망이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욕구와 욕망이 좀 달라요. 욕구는 이제 누구나 필요라고 다뤘어요.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욕구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필요라고도 그러죠. 사람 누구나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 몸체를, 육체를 유지하다 보면은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거하고 욕망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 욕망은 그거 이제 탐욕이 돼요. 탐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거를 어떻게 주체질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말이죠. 사람이 그 필요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한테 와서 그것이 이제 욕망으로 발전한다. 이거 욕구로 발전하고 욕망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탐욕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때 그 옛날에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 금 보면 사람들이 전부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또 뭐 금은보화 뭐 그런 거 또 그런 데서부터 또 그런 데서부터 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게 뭐냐면은 아 그거는 그 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부터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욕구가 그것이 이제 욕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제 즐거워하는 거. 근데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사람이 뭘 보거나 뭘 먹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즐거워하는 거 있죠.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건 사람이 자꾸 추구하게 되죠. 맛있는 건 자꾸 많이 먹고 싶고, 예. 또 돈은 자꾸 또 많이 갖고 싶고, 그런 즐거워하는 그 감정하고 또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싫어하는 감정. 나쁜 걸 보면 싫어하죠. 또 무서운 거 보도 싫어하고, 뱀을 보면 싫어하고. 싫어하는 데는 이제 뭡니까? 분노,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진심이죠. 우리 불교에서 진심이라고 그러죠. 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무기.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에는 세 가지 있어요. 즐거워하는 감각이 갖고, 또 싫어하는 감각하고,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세 가지 감각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즐거운 감각은 이것을 계속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즐거우면 계속 많이, 거기서 이제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데 탐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싫은 것은 싫으니까 자꾸 싫어서 분노가 돼요. 분노하게 돼요. 화가 나게 돼요. 그 다음에 무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거는 무지. 이거는 그냥, 지혜가 없어져요. 자꾸 그런 관심이 없고, 그렇다. 그래서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는 이제 그런 치심이죠, 치심. 탐진치에서 탐진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은 탐심이 되고, 또 싫어하는 것은 진심이 되고, 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은 무기가 돼요, 무기. 그러니까 그거는 치심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스리냐, 이것이 바로 욕망과 그런 걸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탐심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이거 뭐 그냥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식으로 탐심이 많이 그냥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백성호 선생님이 이제 처방하신 것은 옛날에는
탐심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끊으라서 우리 저 불교에서 할 때는 그 탐심도 끊으라고, 욕망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은 그 안에는 욕구도 있어요. 욕구, 저기 니드. 그러니까는 필요한 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필요한 거는 그거는 그 박을 필요가 없고, 그거는 우리 사는데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막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적당한 양을 취해야 돼요. 끊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취하는 게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심, 화내는 마음, 그거는 이제 즐겁지 않은데 화를 내게 되죠. 그 즐겁지 않은 마음, 화내는 마음은 이제 바쳐라고 그러시죠. 바쳐라. 그거는 이제 밝은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자기 욱 올라오는 마음을 바쳐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자기가 꾹꾹 참으면은 이것이 저기 속으로 화병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가슴앓이가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꾹꾹 누르지 말고 우선 이게 바쳐라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은 이제 자꾸 저기 현명한 사람과 자꾸 만나고 그래서 자기 어리석으면 자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생활을 할 때는 경제생활에서 그걸 저기 탐심을 갖지 말고 자기가 불필요한 것은 남한테 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보시라는 것이. 그 옛날에는 이제 요즘 소위 이제 소송불교권 그런 불교권에서, 옛날에 소송불교라고 하는 그런 불교권에서는, 동남아나 그런 불교권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라 그래가지고 대증요법. 그래서 욕망이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것은 무슨 뭐 수식관을 한다든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킨다든가, 또 무슨 뭐 부정관, 저건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분석해 보면 다 똥오줌으로 다 된 그런 오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많이 효과를 봤어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한이 없어. 뭐 방법이.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못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욕망의 근원이 어딨어요? 무식업으로 지은, 진짜 오랜 옛날부터 지어온 그런 습관이에요. 왜냐하면은 남한테 주기보다는 남한테 받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는 연습을 수십억 년 동안 해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받는 연습을 주는 연습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복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것이다. 복을 지어라. 복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지어라 이거죠. 그래서 받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보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생활에서는 가장 핵심이 경제생활은 우리 몸에 그 핏줄과 같아서 혈액과 같아가지고 이것은 자꾸 순환을 해야 된다. 막히면 안 되니까 자기가 뭐 받은 것 같은 건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남한테 자꾸 돌려서, 그래서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회도 살리고 자기 탐심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다. 뭐 그래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쭉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회도 좋아지고 개인도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률생활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정신생활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입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예불 공경을 오늘 백성원 연구원
법회, 인터넷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 인연인들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을 해탈 탈곡을 해서 모든 재앙은 스물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 바로 미륵 좋은 열의 불 미륵 좋은 열의 불 미륵 좋은 열의 불